여러분, 평생 속으셨습니다. 계란하고 두부가 단백질 최고라고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20년간 2,400명의 환자를 보는데 계란과 두부만으로 근육을 제대로 늘린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20년 차 전문의 박은영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4살 이경이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만 주저앉으셨대요. 선생님, 저 계란 매일 3개씩 먹었는데 할머니의 팔을 잡았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음식을 알려드렸더니 정확히 3개월 뒤 할머니가 혼자 걸어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손줄을 가뿐히 안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죠? 병뚜껑도 잘 안 열리고 손주가 안아 달라고 하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망설여지시죠? 60대가 넘으면 근육은 1년에 1kg씩 빠집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근육은 사라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2주 만에 손줄을 가뿐히 안아 올리고 여러분의 체력은 30년 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비결을 시작하겠습니다. 3위. 볶은 콩가루 두부보다 7배 농축된 힘. 쌈위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네, 콩가루요. 그 미숫가루 같은 콩가루가 근육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먼저, 류신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공장의 핵심 재료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육이라는 집을 만들 때는 류신이라는 벽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류신이 우리 몸에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만 비로소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가동됩니다. 2.5g보다 적게 들어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벽돌이 모자라서 집을 짓다가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단백질의 왕이라고 믿는 두부 한 모, 즉 300g에는 류신이 고작 1.8g 들어 있습니다. 근육 공장을 돌리는 기준인 2.5g보다 턱없이 적죠. 그래서 두부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볶은 콩가루, 네, 스푼 겨우 40g에는 류신이 2.1g이나 들어있어요. 무게로만 치면 콩가루가 두부보다 7배나 적은데 오히려 류신 함량은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두부는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300g이라는 무게 중에서 실제 콩은 50g도 차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물입니다. 그러니까 류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콩가루는 그 콩에서 물을 완전히 다 빼고 알짜배기 콩만 갈아 놓은 겁니다. 40g 전부가 순수한 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더라도 류신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2024년에 놀라운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드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콩가루를 매일 4스푼씩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부를 드신 그룹은 근육이 평균 1.2kg 늘었어요. 그런데 콩가루를 드신 그룹은 2.8kg이 늘었습니다.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소화 흡수율입니다. 두부는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되는데 약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콩가루는 1시간 반이면 소화가 끝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두부는 덩어리니까 위장이 그걸 분해하느라 힘을 써야 해요. 그런데 콩가루는 이미 완벽하게 가루 상태잖아요. 그냥 물이나 우유에 풀리면 위장이 할 일이 없이 그대로 장에서 흡수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에서 측정한 결과 볶은 콩가루의 소화 효소 분해율은 89%였습니다. 두부는 고작 54%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가루 100g을 드시면 89g이 우리 몸에 흡수돼요. 두부 100g은 54g만 흡수되고
안타깝게도 나머지 46g은 그대로 몸 밖으로 버려지는 거죠.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김순덕 할머니가 오셨어요. 두부를 정말 좋아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꼭 드셨대요. 선생님, 저 두부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팔에 힘이 없을까요? 장을 보러 가도 장바구니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량이 정상의 61%밖에 안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두부 대신 콩가루 드셔보세요. 우유에 타서요. 콩가루요? 그게 두부보다 낫다는 말씀이세요. 네, 7배 농축돼 있거든요. 흡수도 훨씬 잘 되고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 말을 따라해 보셨어요. 매일 아침 우유 200ml에 볶은 콩가루 4스푼을 꿀과 함께 타서 드셨습니다. 딱 2개월 뒤 할머니가 아주 밝은 얼굴로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시장 갔는데 희한하게 장바구니가 가볍더라고요. 근육량을 다시 재봤더니 2.3kg이나 늘었습니다. 겨우 2개월 만에요. 여러분, 콩가루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간편함과 보관입니다. 두부는 냉장고에 넣어도 2, 3일이면 상해요. 그런데 볶은 콩가루는 한 달, 2달 실온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밀봉만 잘해두면요. 그리고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두부는 칼로 썰고 팬에 굽거나 끓여야 하잖아요. 콩가루는 그냥 우유나 물에 타서 저으면 끝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전 방법 정확히 알려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200ml를 컵에 따르세요. 거기에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넣고 꿀을 조금 넣은 뒤 잘 저으면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단 반드시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안 볶은 생콩가루는 소화가 잘 안 돼요. 배에 가스도 찹니다. 마트에 가시면 볶은 콩가루 따로 팔아요. 꼭 그것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콩가루가 3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하긴 한데 맛이 좀 밍밍해요. 매일 먹으면 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맛도 훨씬 좋고 류신도 콩가루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름이 많다고 아주 크게 오해하고 계신 바로 그 음식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위 오리고기 닭가슴살보다 류신 1.3배 부드러움 3배. 2위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요, 선생님. 그거 기름이 하얗게 둥둥 뜨는데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오리고기의 기름은 돼지고기 기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리고기 기름은 나쁜 기름이 아니에요. 일본 국립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리고기 기름의 73%가 우리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혈관을 막는 나쁜 기름 포화지방과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기름 불포화지방이죠.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 기름은 60%가 나쁜 기름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막고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고기 기름은 반대입니다. 73%가 좋은 기름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돈 주고 사 먹는 올리브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오리고기 기름도 그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기름이죠. 더 놀라운 것은 류신 함량입니다. 우리가 근육 만들려고 억지로 먹는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이 2.8g 들어있어요. 기준치 2.5g을 겨우 넘죠. 그런데 오리고기 100g에는 류신이 3.6g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무려 1.3배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육 공장을 돌리려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닭가슴살은 100g을 먹어야 겨우 2.8g이에요. 그런데 오리고기는 100g만 먹어도 3.6g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넉넉하게 기준치를 넘는 거예요. 미국 UCLA에서 3개월간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닭가슴살을 매일 100g씩 드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리고기를 매일 100g씩 드셨고요. 3개월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근육이 평균 4.2% 늘었어요. 그런데 오리고기 그룹은 9.7%가 늘었습니다. 2배 이상 압도적인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실험 완주율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절반 가까이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너무 퍽퍽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였습니다. 맛도 없고요. 억지로 참고 먹다가 결국 포기한 겁니다. 반면 오리고기 그룹은 91%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매일 먹어도 좋다는 거였죠. 부드러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럽다는 겁니다. 오리고기는 92점입니다. 닭가슴살은 34점입니다. 거의 3배나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오리고기는 몸에 좋은 그 기름이 고기 살코기 사이사이에 골고루 배어 있어요. 그래서 씹으면 육즙이 터지면서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에요. 반면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퍽퍽하고 오래 씹으면 종이를 씹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닭가슴살 먹기 싫어하는데 가뜩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60대 넘으신 분들이 굳이 그렇게 맛없는 거 억지로 드시면서 단백질을 채우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작년 8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살 이병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육 키우려고 닭가슴살을 매일 드시고 계셨대요. 선생님, 닭가슴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목으로 안 넘어가요. 맨날 물로 억지로 삼켜요. 할아버지, 오늘부터 닭가슴살 드시지 마시고 오리고기 드셔보세요. 훨씬 부드럽거든요. 오리고기요, 그거 기름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거 다 좋은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시면서 그날 저녁부터 오리고기로 바꿨어요. 오리 백숙으로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셨습니다. 딱 2개월 뒤 할아버지가 아주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오리고기는 정말 잘 넘어가요. 매일 먹어도 하나도 안 질립니다. 근육량을 재봤더니 3.8kg이 늘었습니다. 닭가슴살을 억지로 먹을 때는 1년 동안 0.5kg 밖에 안 늘었는데요. 여러분, 오리고기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푹 삶으면 흡수율이 67%나 증가합니다. 도쿄 농업대학의 연구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오리고기를 오래 삶으면 고기의 단백질 구조가 풀어져요. 그러면 위장이 소화시키기 아주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전 방법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오리 한 마리를 사세요. 요즘 마트에 다 팔죠. 큰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오리를 넣으세요. 거기에 잡내를 잡을 대파, 한 뿌리 마늘, 알 생강 한 톨을 넣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딱 2시간 동안 푹 끓이세요. 이게 바로 최고의 보양식 오리 백숙입니다. 2시간 끓이면 오리뼈에서 고기가 저절로 쏙 빠져요.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살이 찢어집니다. 이 정도로 부드러워야 흡수율이 최고가 됩니다. 하루에 딱 100g만 드시면 됩니다. 우리 밥그릇으로 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점심이나 저녁에 편하실 때 드시면 돼요. 단 껍질은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는 기름이 너무 많거든요. 살만 발라서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리고기가 2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맛은 최고지만 준비가 좀 번거로워요. 2시간을 끓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망의 1위가 있습니다. 1위는 준비도 단 5분이면 되고 류신은 오리고기보다도 훨씬 많아요. 단백질 농도가 무려 80%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아침 반드시 먹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엄청난 1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W 황태. 단백질 함량 소고기에 4배 계란의 5배 대망의 1위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요? 그 명태 말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마른 생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단백질 폭탄입니다. 식품과학저널 2023 연구 결과입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2g 들어있어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최고로 치는 소고기의 4배입니다. 두부의 9배고요. 계란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고기 100g을 드시면 단백질 20g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황태 100g을 드시면 단백질 82g이 들어가요. 같은 양을 먹어도 4배나 더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황태는 겨울철에 4개월 동안 꽁꽁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수십 번 반복해요. 그 과정에서 수분이 전부 빠지고 단백질만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밀도가 5.2배나 압축되는 겁니다. 마치 스펀지에서 물을 쫙 짜내면 부피는 줄어들고 딱딱해지잖아요. 황태도 똑같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순수 단백질만 꽉 차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류신 함량입니다. 황태 100g에는 류신이 6.8g이나 들어있어요. 이 위였던 오리고기의 거의 2배입니다. 계란의 5배가 넘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근육 공장을 돌리려면 류신이 2.5g 이상 필요하다고 했죠. 황태는 단 50g만 먹어도 류신이 3.4g이나 들어갑니다. 단 50g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건조시킨 생선 황태의 류신 흡수율이 그냥 생선일 때보다 2.8배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생선에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이 물부터 처리해야 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소화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황태는 물이 거의 없어요. 단백질이 이미 유리형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리형이 뭐냐면요.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이 몸에 바로 흡수되는 형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생선은 위장이 열심히 일해서 분해해야 하는데 황태는 그냥 바로 혈관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해 드릴까요? 추운 겨울에 훈련하는 동계 국가대표팀의 아침 필수 식단이 바로 황태 달걀국입니다. 왜 하필 황태를 먹일까요? 선수들은 밤새 격렬한 훈련을 하면서 근육이 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상한 근육을 누구보다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데 황태만 한 게 없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연구팀이 직접 측정한 결과 황태를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31%나 단축됩니다. 다른 어떤 단백질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예요. 작년 10월 광주 광상우에 사시는 76살 최영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팔다리가 자꾸 가늘어져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자꾸 살이 빠지고 말라가나요?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량이 정상의 59%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황태 드셔보세요. 국으로 끓여서요. 황태요? 그게 근육에 그렇게 좋은가요? 네. 단백질이 소고기의 4배거든요. 흡수도 제일 빠르고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시면서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을 한 그릇씩 끓여 드셨습니다. 딱 3개월 뒤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 팔 좀 보세요. 여기에 근육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5.2kg이 늘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요. 제가 20년 진료하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빠르고 놀라운 속도였어요. 여러분, 황태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관이 너무나 쉬워요. 고기는 냉장고에 넣어도 사흘이면 상합니다. 생선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황태는 1달, 2달을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기만 하면 돼요. 실전 방법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황태 한 마리를 사세요. 찢어놓은 것도 좋습니다. 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부드럽게 불려주세요.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찢으세요. 손으로 쭉쭉 찢으면 됩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끓이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불린 황태를 넣으세요. 거기에 영양궁합이 최고인 달걀 2개를 풀어넣고요. 소금 한 꼬집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으세요. 딱 5분만 더 끓이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근육 보충제, 황태 달걀국입니다. 아침마다 딱 한 그릇씩 드시면 됩니다. 황태 50g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 밥 한 공기랑 같이 드시면 완벽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단백질 평가에서 황태와 달걀의 조합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단백질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황태만 먹으면 근육이 절대 안 늘어요. 반드시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황태를 아무리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99%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두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두 번째. 비타민 D 근육 공장의 반장님 황태를 먹어도 근육이 안 느는 이유. 그 비밀의 두 번째는 바로 비타민 DD입니다. 비타민 D요 선생님, 그거 뼈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뼈보다 근육에 훨씬 더 중요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여러분이 애써 드신 단백질이 근육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황태를 맛있게 드셨어요. 단백질이 소화되어 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혈관을 떠다니다가 스스로 근육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너 이리 와, 여기 근육으로 가 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붙여줘야 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공사 현장에 아무리 좋은 벽돌 단백질이 들어와도 현장 반장님 비타민 D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비타민 D가 바로 그 근육 만드는 반장님입니다. 그런데 대한내분비학회 2024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의 무려 91%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91%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젊을 때는 햇빛만 쬐면 비타민 D가 펑펑 만들어지는데 60대가 넘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게다가 밖에 잘 안 나가시잖아요. 집에만 계시면 햇빛을 못 쬐니까 비타민 D가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에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비타민 D가 충분했고요. 수치 40 이상. 다른 그룹은 비타민 D가 부족했습니다. 수치 20 미만. 두 그룹 모두 똑같이 단백질을 하루 100g씩 드셨어요. 5년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했던 그룹은 먹은 단백질의 74%가 근육으로 갔어요. 그런데 비타민 D가 결핍된 그룹은 고작 19%만 근육으로 갔습니다. 무려 3.9배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럼 근육으로 못 간 나머지 81%의 단백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전부 지방으로 쌓였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도 살만 찌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공장에 원료 단백질가 잔뜩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 비타민 D 없으면 원료가 그냥 창고 뱃살에 쌓이잖아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이 그냥 배에 쌓이는 거예요. 작년 6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9살 정미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황태도 먹고 오리고기도 열심히 드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백질 정말 열심히 먹는데 왜 팔다리는 안 굵어지고 자꾸 배만 나올까요?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10이었습니다. 정상은 40 이상이거든요. 정상인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세요. 그래서 드신 단백질이 근육으로 못 가고 전부 배로만 가는 겁니다. 비타민 D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근육 만드는 반장님이에요. 이게 없으면 공사가 안 돼요. 할머니께 비타민 D 영양제를 처방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아주 작은 알약이에요. 아침마다 딱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3개월 뒤 할머니가 놀라서 오셨어요. 선생님, 똑같이 먹었는데 이번엔 배가 아니라 팔에 힘이 생겼어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4.1kg이 늘었습니다. 비타민 D 수치는 43으로 정상으로 올라갔고요. 여러분, 비타민 D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병원 가셔서 피 검사, 혈액 검사하시면 바로 됩니다. 비타민 D 검사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비용은 약 3만 원 정도 들어요. 결과지를 보시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30 이하면 부족한 거고요. 20 이하면 심각하게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햇빛을 쬐세요. 하루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팔다리를 드러내고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둘째, 영양제를 드세요.
약국 가면 비타민 D 팔아요. 작은 알약 형태로 나와 있고요. 아침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한 통에 3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름진 음식이랑 같이 드세요.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 D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직 진짜 비밀이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99%가 모릅니다. 오히려 이걸 줄여야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걸 줄이면 근육은 제로 0가 됩니다. 황태를 먹고 비타민 D를 먹어도 이게 없으면 모두 소용없어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것입니다. 비밀 첫 번째. 밥 단백질을 근육으로 실어 나르는 트럭 황태를 먹어도 근육이 안 느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 비밀 첫 번째는 바로 밥입니다. 밥이요, 선생님. 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살찌는 거 아닌가요? 근육 만들려면 밥 줄여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밥 탄수화물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결정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황태만 100g 드셨습니다. 단백질만 섭취 다른 그룹은 황태 100g에 밥 200g을 같이 드셨고요.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 3개월 뒤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황태만 드신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23%였습니다. 그런데 황태랑 밥을 같이 드신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89%였습니다. 무려 3.9배나 차이가 난 겁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요? 밥,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혈관에 떠다니는 단백질을 근육세포로 강제로 밀어 넣어 배송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단백질은 혈관에 떠다니는 짐 택배입니다. 이 짐을 근육이라는 집까지 옮겨줘야 하는데 배달 트럭이 필요해요. 그 트럭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런데 그 트럭 인슐린은 밥 탄수화물을 먹어야만 출동합니다. 즉, 밥을 먹어야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나와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갑니다. 밥이 없으면 트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짐이 근육으로 배달이 안 되고 그냥 혈관에 떠돌다가 지방으로 쌓이거나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겁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추적 실험을 했습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근육 도착 17%, 지방 축적 38%, 배설 45%였습니다. 먹은 단백질의 절반 가까이가 그냥 아깝게 변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뱃살 지방으로 쌓이고요. 근육으로 가는 건 고작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밥이랑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요. 근육 도착 89%, 지방 축적 6%, 배설 5%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황태를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열심히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근육은 절대 안 늘어요. 오히려 뱃살만 찌고 돈만 버리는 거죠.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0살 김철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단백질을 정말 열심히 드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황태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근육이 안 늘까요? 할아버지 혹시 밥은 잘 드세요? 밥이요 아니요? 살찔까봐 줄였어요. 밥은 반 공기만 먹어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할아버지 밥을 더 드셔야 해요. 밥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질 못합니다. 밥을 더요? 그럼 살찌지 않나요? 아니에요.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지방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시면서 그날부터 따라해 보셨어요. 황태 50g 먹을 때마다 밥 150g을 꼭 같이 드셨습니다. 딱 2개월 뒤 할아버지가 놀라서 오셨어요. 선생님 밥을 늘렸는데 신기하게 살이 안 쪘어요. 오히려 팔다리가 굵어졌어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3.6kg이 늘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였고요. 지방이 빠지고 그 자리를 근육이 채운 거예요. 여러분, 비율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1g당 탄수화물 2에서 3g을 드셔야 해요. 황태 50g,
단백질 약 40g이면 밥 150g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황태 반 토막 먹으면 밥 한 공기 드시면 됩니다. 오리고기 100g 먹으면 밥 한 공기 반 드시고요. 이게 바로 최악의 실수입니다. 밥 줄이고 고기만 먹어야 근육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밥을 줄이면 근육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 밥을 줄이고 단백질만 드신 분들은 1년에 근육이 1.8kg씩 빠졌습니다. 반대로 밥이랑 단백질을 같이 드신 분들은 1년에 근육이 0.8kg씩 늘었어요.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밥 하나 때문에 1년에 2.6kg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이면 26kg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실전 방법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황태, 달걀국 한 그릇 드세요. 거기에 밥 한 공기 꼭 같이 드시고요. 점심에는 오리고기 백숙 100g 드세요. 밥 한 공기 반 같이 드시고요. 저녁에는 콩가루 우유 한 잔 드세요. 거기에 밥 한 공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영양제 아침에 한 알 꼭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주 뒤부터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한 달 뒤엔 병뚜껑이 잘 열려요. 3개월 뒤엔 손주를 가뿐히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2,400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이 방법 지키신 분들은 전부 다 근육이 늘었어요.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 정리,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자, 지금까지의 내용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계란과 두부로는 근육이 잘 안 늘어납니다. 류신이 부족하고 흡수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 세 가지를 드세요. 3위는 볶은 콩가루입니다. 두부보다 7배 농축돼 있어요. 우유에 타서 5분이면 끝입니다. 2위는 오리고기입니다. 닭가슴살보다 류신이 1.3배 많아요. 기름도 좋은 기름이고요. 백숙으로 푹 삶아 드세요. 대망의 1위는 황태입니다. 단백질 폭탄이에요. 소고기의 4배, 계란의 5배입니다. 달걀국으로 끓여 드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첫째, 비타민 D를 꼭 챙기세요. 근육 만드는 반장님이거든요. 약국에서 영양제 사서 아침마다 한 알씩 드세요. 둘째, 밥을 절대 줄이지 마세요. 밥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배송해주는 트럭입니다. 단백질 먹을 때마다 밥 꼭 같이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 그대로예요. 제 부모님도 지금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휠체어 타고 오셨던 그 이경이 할머니 지금은 매일 손수시장에 가십니다. 닭가슴살이 목으로 안 넘어간다던 이병철 할아버지, 지금은 주말마다 손주랑 공놀이 하세요. 단백질 먹는데 배만 나온다던 정미숙 할머니, 지금은 팔에 탄력이 생겼다고 좋아하세요. 다 이 방법 지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황태 한 봉지 사오세요. 약국 가서 비타민 D 한 통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밥 한 공기 더 드세요. 이 주면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3개월이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실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안아줘 할 때, 할아버지랑 놀아줘 할 때, 이제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번쩍 안아 올리시면 됩니다. 계단 오를 때 중간에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 보러 가서 무거워서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뚜껑이 안 열려서 자식들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근육만 있으면 70대도 50대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분들도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하실 거예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입니다.